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텍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요즘 이제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또 사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그 보안의 가시성이라든지 또 어떤 통합 보안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 IBM의 이준희 실장님, 또 CQI의 김종현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오늘 이제 솔루션이 중심인 솔루션 IBM의 큐레이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토크아이텍에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네네. 근데 그래서 IBM의 이준 실장이 나온 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CQI에 김종현 프로님은 여기 왜 나오신 겁니까?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 사용하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제도 온프라미스 관제 플러스 클라우드 관제도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큐레이터가 오늘 예. 이제 물론 이제 CQI는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하는 건데 이것이 뭐 보안 관제 서비스 안 받고 우리 회사는 우리 큐레이터만 갖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한데도 되는 거죠? 예, 이미 큐레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이전을 트랜스퍼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미 고려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느 심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봐야지 우리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제 온프리미스 중심인 회사더라도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대중화되고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고객들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직 온프렘에 있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네. 이미 사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죠. 계세요. 네네. 지금 거의 오피스를 그냥 쓰시는 곳은 없을 거예요. 되게 오피스 365를 많이 고객들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고객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넘어가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만약에 뭐 세일스포스를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홀이 생기는 것들이고 어떤 그 경로가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내부 환경만 보호했던 것과는 달라지게 되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보안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 프로님 CQI는 네. 보안관제 서비스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하면 이제 실제로 뭐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보안할 때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할 때 어떤 애로 사항이랄까?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온프라미스 환경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전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을 삼고 있고요. 네. 온프라미스 동작 같은 보안 장비들이 클라우드 갈 때 마이그레이션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 I see.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온프라미스는 이제 단순하게 보안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이벤트만 수집하면 되는 거였는데 클라우드 넘어가면서 똑같이 온프라미스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보안의 가시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서비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같이 혼용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 이전할 때 실제로 이제 온프레미스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네. 할 건지도 네. 큰 이슈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요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발표 우리가 듣고요.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질문에 대해서 두 분과의 실시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 발표 한번 예,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 IBM 큐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가시성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전에 IBM에서는 이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보안에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운영상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라는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보안 정책을 기존에 온프렘에 있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온프렘을 제일 중요하게 보셨던 거는 다 경계 보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못 넘어오게 한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정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영역들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마치 보게 되면 예전 보안에 있었던 것들과 되게 유사합니다. 보게 되면 워크로드 보안이라는 것들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얘기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는 우리가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했던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얘기되어지는 거고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보안을 요새 얘기하면 가장 관심 많으시는 게 컨테이너 보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거꾸로 라떼는 마리아로 하면 옛날 우리가 보안 초창기 시대에 했던 거와 똑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IAM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AWS, 애저라든지 이런 데가 어느 해주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헛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스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하게 되고요. 파스나 IaaS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역할이 담당자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 고객한테?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보안과 관련해서 클라우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설정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미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제공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담당자의 몫이 되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은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담당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위협 관리라든가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프렘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온프렘일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죠.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그럼 어떤 내용들을 봐야 돼. 왜냐하면 저희는 서버라든가 호스트에 대해서 그 딱 지식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단시간 내에 그것들을 다 따라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온프림 같은 경우는 피지컬한 환경이었지만 맞습니다. 이건 완전 예. 로지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개념들 막 쿠버네틱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IBM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들이 수집을 좀 일단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애저라든가 AWS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고유의 어떤 A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쉽게 해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하면 클라우드 네. 서비스를 하면 일단 API를 근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과연 저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저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연결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쉽게 연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쓰는 거죠. 과거와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에 워낙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고객들마다 이제 표준이라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방화벽, 뭐 와프 이런 것들이 한 두세 종류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진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할 것이냐? 과연 IBM 클라우드는 저걸 다 제공해 줄 것이냐?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요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딱 4가지로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부분들이 위험한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 클라우드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뭐 온프림,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 그쵸. 포함되는 거죠? 예, 그거를 하나의 환경에다 묶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네, 제일 네. 중요한 거죠. 네.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심을 쓰고 온프렘이라서 온프렘 심을 쓰고 그러면 둘을 또 어떻게 접종을 만들 것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환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앱들을 많이 보셨다시피 비즈니스 관련 앱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럼 사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사스는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IaaS나 PaaS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IaaS나 PaaS로 갔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행동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위협들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IaaS랑 PaaS는 사실 온프렘하고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프레임워크이니까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관심 많으신 것 중에 하나인 워크로드 보안. 워크로드 보안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지금 컨테이너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보안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라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컨테이너로 가면서 이게 금방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엄청나게 그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기존과하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IP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이 그리고 컨테이너가 이식성이 되게 좋으니까 아무데든지 막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새로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IBM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로 클라우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부에 대한 위협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모르는 클라우드를 내가 개설을 하고 거기다 뭔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산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위협을 대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뭐였지?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IT가 좀 더 쉬워지니까 서비스화가 되니까 현업 부서에서 그냥 IT 뭐 도움 안 받고 그냥 서비스 같은 거, 사스 서비스 같은 거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예. 아. 그래서 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아니, 하게 되면 악의적인 생각 없는데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예. 실수하는 거지, 몰라서. 뭐 그럴 홀이 수도 될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이진 않지만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앱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구나, 이런 로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다 수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는 빼고 니네가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만 우리는 할게 라고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게 되면 보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에 묶어놓고 일단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보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레이크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겠다. 이건 보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정보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객에게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IBM이 현재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가져와서 내가 자르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BM에서는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API를 제공해서 고객이 직접 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웬만한 저희 시청자분들 거의 다 536 어디다 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피스는 다 쓰는 거니까. 예. 오피스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예, 오피스는 MS가 서비스, 사스 서비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큐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 어떤 오피스 쓸 때 어떤 위험성을 좀 이렇게 좀 잠재울 수 있는지 예, 뭐 예. 잠깐 간단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예,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365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5365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라든가 뭐 PPT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 뭐 팀즈라든가 스웨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접근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점점 중앙화되는 거죠. 네네. 내 PC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점점 중앙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력이라든가 그 정보들을 보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 사용자가 권한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들을 보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언젠가는 유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느냐 그건 사실 그 오피스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말고 그 문서 것에 누가 어떻게 접근했느냐 권한이 없음에도 그거에 불구하고 대한 예, 이력이나 그런 그런 것들 이시라든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용자가 아닌 곳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내 사용자인데 해외에서 갑자기 접근을 했다던가 유출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시성이 확보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협에 대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주는 사스 제공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지금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네네.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할 그렇죠. 뿐이지 그 막을 그렇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막고 그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담당자의 몫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뒤쪽에 나오는 아이아스나 파스에 비해서는 사스는 영역이 굉장히 적긴 합니다. 담당자가 해야 될 영역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업체한테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스에 있는 뭐 세일스포스다. 네, CRM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우리 고객 정보라든지 그 예. 데이터는 세일스포스가 어차피 잘 그렇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에서 암호화를 한다든가 이런 네네. 것들은 세일스포스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 정보가 만약에 권한 없는 사용자가 들어가서 평문으로 가져 나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문제는 분명히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처럼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들어와도 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들어갔어? 라는 부분들. 그래서 IBM의 큐레이더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진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호미로 막을 것이냐, 가래로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도록 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네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아이아스나 파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AWS라던가 애저라고 하는 곳이 똑같이 클라우드 환경이긴 한데 서로 제공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로그를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동적으로 추려내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위협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AWS를 사실 현재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표준처럼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표준화되어 있는 AWS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IBM 클라우드를 포함한 후발주자들이 AWS를 이제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도 당연히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로그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저 아래 보이시면 이제 뭐
트위스트락이라던가 아쿠아라던가 시스딕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가져다가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트 기반의 어떤 그 분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왜냐면 모를 때는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장 보고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되지? 컨테이너는 어떤 걸 봐야 되지? 우리가 보안에 있어서 홀이라고 하는 것들,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컨테이너에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단기간에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냥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봐야 하는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이드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IBM은 그런 보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담당자분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시간,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IBM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IBM이 얼마 전에 레드햇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뭉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앱 형태로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데브옵스 하면서 예,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이제 뿌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진짜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보안을 저를 포함해서 보안을 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들은 IP 기반의 보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어플리케이션 넘어가면 그 IP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져요. 예, 완전히 도커 IP로 넘어가는 데다가 그 안에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앱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담당자들이 그 느끼는 그 피로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기 밑에 있는 뭐 트위스트 락이라든지 아쿠아나 시스틱 이런 것들은 뭐야 어디 서드 파티 겁니까? 서드 파티입니다. 예. 네. 저희 서드 파티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가 하나 새로 생성됐다. 그리고 누군가 그 컨테이너를 얹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뭐 어떤 악성 코드와 관련된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시스템들에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취약점 점검 같은 것들도 해주고 실제로 어떤 이벤트들에 대한 것들도 분석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컨테이너 보안 관련돼가지고 입문 과정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만들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보안 담당자나 IT 운영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그런 잘 없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죠. 왜냐하면 대개는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걸로 다 포커싱이 되어 있고 갑자기 그냥 뜬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개념이. 그리고 보안 쪽에서는 거꾸로 이제 예전 같은 분위기가 다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께 다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걸 쓰시면 뭐 그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저런 위협에 대한 것들 다 가능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보안을 해온 지가 벌써 한 몇십 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국내에서도. 어떤 특정 솔루션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집되고 어떤 가시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분석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건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건데, 그냥 로그에서 우리가 기존의 상관 분석이라고 했던 것처럼 A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지면 경보 띄워.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클라우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에 대한 행위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고객의 행위까지 다 분석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부의 사용자가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면 되게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증거가 다 남습니다. 예전엔 IP를 찍고 이렇게 되면 대개는 로그상에서 그런 게 안 남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남을 그렇죠. 수밖에 없게 네네. 된다는 거. 왜냐하면 클라우드 들어가려면 맞습니다. 일단, 예. 인증을 받으니까. 인증을 받으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행위 모니터링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확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 워낙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것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악의적인 행동들을 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에서 이거 위험해요 라고 딱 알려주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냐라고 하게 되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통계로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벗어난다라는 것이지 그게 꼭 이격됐다라고 해서 실제 위험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자의 목숨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목숨.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고 막 차단까지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현재의 머신러닝 기술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가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뭐 찾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머신이 일단 1차 필터를 해준 거니까 맞습니다. 네,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봤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네네네.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상관 분석할 때 다차원적인 상관 분석할 때 네. 이런 이제 기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머신러닝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왜냐하면 상관 분석으로 됐을 때 분명히 딱딱 잘라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위반 행위들은.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게 되면 좀 모호한 것들. 과연 그 로그인 실패가 5번이 맞을까, 6번 실패한 게 맞을까 이런 고민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머신러닝이 도움이 되지만 이 사용자가 진짜 이상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네. 담당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IBM에서는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그 AI가 존재하니까 왓슨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위협들을 같이 보고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한 꼭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왓슨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머신러닝 얘기하는데 또 왓슨을 왜 얘기해? 라고 하는데 왓슨은 머신러닝이라고 저희 IBM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신러닝은 사실은 통계 기반의 분석이고요. 왓슨은 그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종류라던가 위협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인터넷상 네트워크상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 네. 어떤 지식 창고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좀 향상된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처럼 쓰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 왓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구루한테 물어보는 거죠. 현재 이런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위협인지 좀 봐줘. 라고 하면 얘가 그 정보를 가져다가 이런 위협들이 존재하네? 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좀 따왔는데요. 실제 화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화면이 그 큐레이드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사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위험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용자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실제 이벤트들이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관련된 위협 탐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쪽에 이렇게 부족한 거는 제가 그 임시 시스템이라서 한번 만들었던 거라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리스크라든가 이렇게 눌러놓게 되면 이 사용자가 실제 어떤 위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안에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역까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용자가 진짜 이상하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왓슨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왓슨한테 물어봅니다. 왓슨, 얘가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 음성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클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왓슨이 찾아낸 것들,
이 사용자가의 행동들을 봤더니 이런 위협들이 존재하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희가 악의적인 행동의 사용자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뜨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많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 관계도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래프 관계로 이런 형태들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들,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용자가 관계된 시스템들에 대한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분석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부분들입니다. 왓슨이 이런 보안 분야의 왓슨을 쓴다면 이제 보안 분야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아주 인텔리전트한 또 최신의 업데이트를 갖고 있는 내 비서?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비서가 되는 거네요. 비서가 하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걔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내가 막 구글링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예, 구글링 한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예. 예. 구글링에서 나온 정보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케이. 이제 구글링 했을 때 우리가 30분 걸렸던 거를 그렇죠. 얘는 5분, 3분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다 찾아주는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어떤 그런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들을 계속해서 축적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시킬 계속 거 업데이트 아닙니까? 할 그죠? 그리고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어드바이서 위드 왓슨인가? 예. 그거는 이제 큐레이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안 그런 인텔리전스 이런 데라도 연관이 돼가지고 예. 얘는 왓슨 자체가 계속 그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고요. 네. 큐레이더라든가 저희 IBM이 이제 엑스포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네네, 엑스포스에 있는 그렇죠.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소들하고 연계돼서 그 정보들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얘가 왓슨이 가장 강조하는 IBM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네.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다든지 신문 기사를 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자기 넣어놓는 스스로 겁니다. 자기 맞습니다. 스스로 전 세계를 서칭하면서 예. 물론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완하는 분들이 와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그러니까 말씀 넘어가고 들어보니까 왓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의 한 부류인 네, 딥러닝하고는 약간 다른 거네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뽑고 거기에서 뭐 그 다음을 행위를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렇죠.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네.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얘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걔한테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계속 것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살아있는 위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인터넷 맞습니다. 위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예. 인터랙티브한, 그죠? 그렇죠. 허리가 가능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나라.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BM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들. 요새 워낙에 이제 XDR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소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큐레이더에서 이것까지 지원해 드리진 않지만 연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다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소아를 통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대응이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사람의 수작업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소아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준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더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담당자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행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매뉴얼화되고 프로세스화되고 플레이북화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자동화가 되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수록 이 소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은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가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다 막아줘 했던 시절에는 다 몰라도 우리가 막아줘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고 어떤 것들을 막아야 되는지를 담당자분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들도 알아야지만 같이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저작권이 없는 분이 네네. 아니면 IBM이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뭐 유명하신 분도 아니구나. 그냥 있는 거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 김종현 프로님하고 CQI 김종현 프로님하고 제가 이제 자, 발표해 주실까요? 네. 김 프로님. 네. 저 CQI 관제센터는 3년 전에 방금 설명드린 큐레이더하고 왓슨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경쟁이 있다는 것을 입증된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글로벌 SOC 관제하는 고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 POC를 했었고요. 그 SA라든지 서비스 유연성을 통해서 글로벌 SOC보다 월등하다는 걸 판정돼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원래 네. 국내 글로벌 기업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보안관제 회사한테 서비스를 받고 네 있었는데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윈백을 하실 건데 네, 임팩을 한 케이스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품질 가지고 임팩한 케이스가 되겠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네. 기존에 자기네를 서비스했던 네. 글로벌 보안관 서비스를 안 하고 네. CQR을 대체한 가장 큰 이유가 뭔데요? 서비스 유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공장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빠르게 서비스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규 시스템도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번역체도 계속 그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더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CQR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현상 분석을 하고요. 빠르게 한 3개월 정도 POC를 하면서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보안 문제라든지 그다음 노드맵을 세워가지고 계속 리딩을 해가지고 저희 서비스 만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 해외 쪽 업체가 SOC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선 관제를 해서 모니터링 부분은 가능한데 어떤 이벤트라든지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서포트하면서 같이 계약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네. CQI에서는 네. 아까 그 IBM에서 얘기했던 뭐 왓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니까 네. 진짜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해보시니까. 저희가 전 직장에서도 관제센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있지만 그 국내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더하고 왓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로그 연동할 때 빠르게 연동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안 위협이 발생했을 때 아까 왓슨을 얘기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 똑같이 모든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왓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농담식으로 말로 물어보면 알려준다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한타라 보니까 2436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누구 한 명이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어드바이스 형태로 가이드를 두니까 네네. 어떤 그 인력에 대해서 퀄리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편차를 좀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왓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30분 이상 몇 시간 걸려가지고 구글이라든가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10분 내에 다 분석을 하고 고객한테 네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화 허라는 거 있잖아요. 네. 허라고 어떤 AI가 네네. 여자의 이제 그냥 AI가 하는 건데 전 세계 남자들이랑 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게 왓슨이 이제 이 왓슨이 꼭 왓슨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이제 뭐 살아있는 인터랙티브한 네, 맞습니다. 위키 같은 그런 왓슨 같은 그런 것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날도 한 네. 10년 안에 오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넘어가면 저희 이제 그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더 사용하기 때문에 큐레이더가 제공하는 기능 등을 그냥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을 할까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연결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클라우드 같은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팩이라든지
클라우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클라우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보안 로그를 수집해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탐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AWS라든지 IBM의 세일스포스, 그 다음에 오피스 365 같은 걸 빠르게 연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큐레이터 있는 부분이 저희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 사이드의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구글이나 AWS 네. 각 클라우드마다 큐레이터 EC 네. 그 EC 이벤트 컬렉터를 다 심어주는 거네요. 네네. EC를 다 구성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IDS라든지 서드파티 보안 장비만 클라우드 운영한다면 저희 센터로 이벤트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서드파티 보안 제품만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 인프라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계정 관리라든지 API 연계하는 부분들 트래킹도 가능해야 되고 그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이제 V플레이 로그를 봐서 비인가하던 접속이라든지 DNS 로그를 확인하고 각각 이식별된 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C에서 이벤트를 수집해서 저 센터로 이제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의 이슈가 생겨가지고 클라우드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EC뿐만 아니라 EP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요. 이 이벤트가 로그가 저희 센터로 안 넘어오더라도 저희 센터 UI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더라도 저희 센터에서는 단일 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 관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해커 그룹에서 공격했을 때 각각 다르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 뷰에서 바로 특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에 이제 고객이 멀티클라우드 있다면 CQI가 그 클라우드 보안 관제를 할 때 EC만 각 클라우드에 심기만 하면 바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이제 그 AWS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EC가 저희 CQI VPC 이용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 쪽에서 이벤트를 전송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수집을 센터에 올리는 부분도 있고 EC가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고객사이드라든지 저희 쪽 센터, 저희 쪽 CQI 쪽 장비 쪽에서 처리하고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 안에만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럼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멀티클라우드 이런 거 테스트 같은 거라든지 POC 같은 거 하기가 쉽겠네요. 네, 간단합니다. 별로 생성하고 테스트하고 종료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들고 가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드린 저희 CQI 쪽에 AWS 이제 관련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사 쪽에 VPC가 여러 개가 있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AWS 내에 저희 CQI 쪽에 이벤트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벤트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저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수집하는 부분들은 이제 EC2에서 운영하는 이제 서드파티 보안 제품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바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AWS 인프라에 관련된 이벤트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오디노그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텔 로그를 기능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S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라든지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가두티 통해 가지고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S 같은? 네, IPS 같은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각각 탐지된 로고들은 클라우드 왓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가져와서 저희 큐레이터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분석하는 네, 심층 분석하는 부분 빠르게 연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이너, 가드 듀티, 클라우드 워치 이거는 그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쪽에 이벤트가 이제 그 AWS 내에 존재하게 되고 저희 센터하고는 VPN 통신을 통해서 단일 UI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만약에 온프라미스를 운영하고 있고 온프라미스 운영하던 일부가 클라우드 넘어갔을 때 이제 각각 별도로 보는 부가 아니라 저 센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AWS 트레일 로그를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봤는데 트레일 로그 통해 가지고 탐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유저네임으로 특정 서버에 대해서 계속 접근 시도를 하는 거였고 이 탐지가 됐었고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네임이 아니라 IP 통해 가지고 IP에서 계속 API 콜을 하는데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AWS 인프라에 대한 그 오디노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드듀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PS 형태 네네. 동작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출발지 IP가 악성 IP로 저희가 인지를 해가지고 탐지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왓슨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출발지 IP가 악성에 관련된 거를 IP를 식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 IP가 과연 한 개만 그 AWS 인프라 한 개만 검토했을 거냐 아니기 때문에 또 왓슨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 쪽에 유사 검속이 있는지를 검토했고 보시는 것처럼 그 잠재력이 있는 거를 추가 분석해서 대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인가요? 이거는? 네, 실제 사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 고객사 정보도 있고 해서 네네네. 심플한 정보만 지금 제공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CQI의 이제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생산성이 좀 높아졌다고 할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벤트를 모니터하는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하나의 이벤트를 발생하는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관련된 설명이 명시가 되게 돼 있고요. 이벤트 건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소스 IP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목적지 IP 해가지고 이벤트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저 네임을 가지고 트래킹한다든지 트래킹하게 돼 있고요. 여기 듀레이션이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듀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며칠, 장기간에 걸쳐서 탐지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제 요원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분석하고 그 탐지된 결과를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링 가서 아니면 다른 TI 정보 가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왓슨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바로 5분 내에 탐지를 하고 고객사에다가 10분 내에 피드백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원격 보안관제센터에 이런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거기는 그러면 CQI 같은 데는 24시간 이제 다 24365의 네, 풀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Q&A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원님,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시는 보안관제 서비스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하는 로고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실시간 관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그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관련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축해가지고 관제를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도아님은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곳에서 기본적인 보안은 제공해주지 않은지 고객이 별도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그 우리 환경에 맞도록 좀 더 그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고객들은 별도의 보안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IBM 자동 대응 플랫폼을 적용하면 각종 장애나 이상 트래픽 감지 시에 격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요? 예, 스와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되게 그런 역할들을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가 있었으니까 뭐 격리해 이런 게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진짜 위험한 사용자인지 어떤 평판을 조회하고 그 평판을 조회했을 때 진짜 위험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격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한 격리라던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개발은 다 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경호님은 재택근무 시 사용되는 컴퓨터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컴퓨터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행위들, 들어왔을 때 행위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은 재택 근무하고 있는 컴퓨터를 본다라기보다는 그 컴퓨터가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하는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이용진님은 왓슨이 텍스트가 아닌 그림이나 소리 같은 파일로도 학습이 가능한지? 그거는 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그 왓슨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건지. 네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바이러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그 감기 바이러스냐 아니면은 악성 바이러스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님은 그 왓슨이 이게 설명 가능한 AI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범주가. 예, 그 설명 가능한 AI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예면 알파고가 야, 다듬을 예. 뒀을 때 어떤 수를 뒀을 때 얘가 이 수를 왜 뒀는지 알파고는 설명 못 하잖아요. 아, 예. 네. 왓슨은 이제 그런 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지식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쿼리를 했을 때 얘가 답변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 근거를 제공하거나 그건 될 것 같은데. 예, 어드바이스 그걸 이제- 통해가지고 예. 네, 그렇죠. 그거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위협이 있는지, 말웨어가 있는 건지, 악성 코드가 네. 있는 건지, 랜섬웨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지.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요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이터 어택에 대한 단계를 분석한다던가 네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이런 위협이 발생했을 때 위험도를 얘가 평가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 의견들이 조금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왓슨이 한글로 된 정보나 자료도 학습이 가능한지. 예, 언어는 한글로 가능한데요. 네. 지금 아까 보신 화면이 이제 대부분 영어이긴 했는데 음. 그 위협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글로 가능한데 현재 왓슨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악성 코드 구는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아직 영어만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성원님은 IBM 큐레이터가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버전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클라우드 버전의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과금이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예, 버전은 최신 버전이 7.4.3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를 쓰시게 되면은 뭐 온프레미든 클라우드든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IBM 자체에서 큐레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금이 별도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만약에 그 큐레이터를 올린다라고 하면 아까 그 EC를 올린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VPC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과금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님, 이벤트 로깅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로깅 방식은 어떤지요? 예, 로깅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시스템들을 자체에서 남겨주는 방식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도 로그를 남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잘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실 때 뭐 트위스트 락이라던가 뭐 아쿠아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좀 더 상세한 로그를 남기도록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요새 EDR이라고 하는 장비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로그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는 다 안 되지만 서드파티 제품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환님, IBM 큐레이터를 소개를 드리니까 분석 플랫폼이 일러스틱서치나 스플렁크, 데이터 독과 같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경쟁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제품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많이 만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근데 사실 아직 데이터 독이라던가 뭐 그 스모로직이나 이런 쪽은 아직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ELK라던가 스플렁크나 이런 업체들과는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ELK나 스플렁크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운영하는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모든 분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쪽의 장점인 반면에 큐레이터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보안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라던가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큐레이터에 훨씬 많이 들어와 있고 네. 파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 ELK나 스플렁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큐레이터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원님은 컨테이너를 보호 대상 중요 자산으로 분류해서 자산관리 대상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는지요? 아직 그렇게 네, 보지 그까지는 못했습니다. 안- 예. 네,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윤성원님은 머신러닝을 통한 클라우드 관리자 위협 행위를 탐지하는 큐레이터의 오탑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오탑률을 AI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요? 예,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머신러닝을 통한 부분들은 오탐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격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라서 걔가 행위가 기존에는 로그인을 10번 하다 갑자기 100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AI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들은 그 이전 이후의 그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져가서 이 사용자가 그 이전에 혹시 악성 파일을 받았거나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위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탐의 여지는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성님, 클라우드 위험 모니터링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국내 보안 벤더사들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요? 뭐 파트너십 같은 것들? 이 소식을 뭐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쿼드마이너라고 하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서 그런 솔루션들하고 같이 연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국내 벤더들 중에서는 지금 그 뭐 지니안 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소아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차단하고 격리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QI랑도 같이 계속하면서 어떤 그 차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근님은 이제 공공 쪽에 계신 것 같은데 그 큐레이터가 공공 클라우드라든지 공공 쪽에 이런 클라우드 쪽에도 적용 사례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지. 예. 지금 공공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아예 공공을 쓰시는 곳들도 있지만 대개는 요새 NHN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곳들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저희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벤더사 중에 한 곳과 지금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준이님,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적용 가능 플랫폼과 OS는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 방화벽 등 보안 장치들과 어떻게 연계를 자동화 혹은 쉽게 파악하게 되는지요? 예,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그 적용 가능한 플랫폼은 저희 제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 일단 큐레이더는 레드햇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레드햇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해서가 그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레드햇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레드햇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드햇 OS를 쓰시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방화벽 보안 장비들하고는 대개는 기존에는 이제 시스로그나 이런 것들로 많이 연계를 해 왔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뭐 그 API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연계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계해서 보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요청이라든지 또 이제 코롱베이트 찾아가는 세미나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님, AWS 시큐리티 허브에서도 AWS의 클라우드 트레인이 가드 듀티, 인스펙터로부터 수집된 로그에 대해서 위험 및 취약점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그 가드 듀티라던가 이런 애들이 분석해 주는 것들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그 AWS에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IPS에서 IPS 내용을 탐지하는 것들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부분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어플리케이션 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위험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로그 전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응하셔야 나중에 빨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들은 빨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떴어, 아니면 클라우드 지금 말씀하신 가드 듀티에 떴어 라고 했을 때 바로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후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영주님, VPC 피어링이 아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AWS 종속이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제품마다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맞도록 각각의 이제 프로바이더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어떤 특정한 곳에 종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API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형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혁수님, 요거 큐레이터는 요건 라이센스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초당 들어오고 있는 이벤트 수를 가지고 초당 들어오는 이벤트 수? 예, EPS라고 네. 부르고 네. 있는데요. 그걸 네.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어. 또 다르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MVS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그렇게 산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김프로님, 관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계약을 하거나 하십니까? 저희 같은 서비스할 때. 경우에는 네.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게 ESL 계획이라고 별도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ESL 계획 통해가지고
IBM하고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IBM 큐레이더 사가지고 서비스를 재판매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증가가 되면은 음. 저희 같은 경우 EPS 형태로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레이터 그 EPS를 할 때 거기는 이제 아까 왓슨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은 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또 옵션인가요? 아까 보셨던 그 네.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네네네. 왓슨은 별도입니다. 왓슨 별도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두 분 시청자분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가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본 보안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쉽게 하기는 일단 어플라이언스 보안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서비스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클라우드로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전하시면서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언제 연락을 주시면은 방문해가지고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IT의 다양한 방송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그 방송 못 봤던 웨비나 것들은 여러분들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토크IT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 뭐 구독하시면 편하게 몇 년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혹시 미싱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하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